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후반의 여성이에요. 얼마 전 오랜 시간 열심히 했던 일을 모두 정리하고 조용한 지방에 내려와서 한가롭게 살고 있어요. 고등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작은 식당을 열어서 생활을 했어요. 저도 학교가 끝나면 식당에 가서 엄마를 돕곤 했죠. 손님들은 신기하게도 제가 양념한 반찬들이 맛있다며 칭찬을 했어요. 엄마는 우리 현진이 가게 나와서 일하는 거 싫은데 자꾸 손님들이 현진이 반찬만 찾네? 그게 왜 싫어? 내가 엄마 닮아서 음식을 잘하나 보네. 다른 애들은 자기 적성 모르고 뭐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데 나는 벌써 잘하는 거 발견한 거잖아. 그래도 엄마는 네가 대학 가서 다른 일 했으면 좋겠어. 식당 일이 고되잖아. 내 적성에 안 맞는 일하면 그게 더 힘들지 않겠어? 나도 대학은 갈 생각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학교 다니는 내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식당에 나가 반찬을 만들고 학교에 가서 늦게까지 공부하고 왔어요. 엄마도 요리 솜씨가 좋으셨기 때문에 저의 식당은 곧 동네에 소문이 났고 제가 대학에 갈 때에는 규모를 늘려서 넓은 곳으로 이사도 갔어요. 식당이 커지면서 보조 주방 아줌마와 홀 직원도 두게 되었고 저는 반찬 양념 몇 가지만 레시피를 알려주고 학교 생활에 전념했어요. 호텔 조리학과를 갔기 때문에 식당 경험이 도움이 됐고 반대로 제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 식당에 적용할 수도 있었죠. 식당은 다시 시내로 나가서 자리를 잡았고 얼마 안 돼서 그 지역에서 제법 알려진 맛집이 되었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졸업을 하고 나니 엄마 주변에 발 넓은 아줌마들이 제법 제 선자리를 소개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입장이 난처하지 않게 몇 번 선을 보러 나갔지만 다 그저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번이 마지막이라며 나간 자리에서 남편을 만난 거예요. 한의사인 그 사람은 처음부터 제게 많은 호감을 보였고 매너도 굉장히 좋았어요. 남자 집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셨죠.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우리 집 사정을 잘 이해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저와 남자의 만남은 순조롭게 결혼까지 이어졌었어요. 신혼생활도 무사히 잘 보냈어요. 결혼 2년째에는 예쁜 딸까지 생겼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정 같지는 않았지만 살다 보면 다 그렇다는 말에 그러려니 하며 서운한 것도 넘어가곤 했고요.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던 해에 엄마는 이전과 달리 몸이 많이 쇠약해지셨어요. 애 키운다고 식당에도 드문드문 갔던 게 미안할 만큼 엄마는 눈에 띄게 피곤해 보이셨고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이제 내가 자주 나와 있을 테니까 엄마 병원에 가서 검사 받아. 엄마 괜찮아. 사장이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아무리 잘 되는 식당도 금방 티나고 손님 빠지는 거 한순간이야. 아직 견딜만 하니까 넌 수진이 키우는 거나 신경 써. 라며 계속 무리를 하시길래 제가 아예 병원 예약을 해놓고 엄마를 끌고 갔어요. 엄마, 그렇게 끔찍이 아끼는 식당 오래 하려면 건강해야지. 아프고 나면 다 무슨 소용 있다고 그래. 우리 수진이 대학 가는 것까지 안 볼 거야? 알았다, 알았어. 그럼 이서방 한의원에 가자. 가서 침 맞고 약 한 첩 지으면 되겠다. 한의원에 갈 일이 있고 병원에 갈 게 따로 있지. 무조건 한의원이야. 일단 병원에서 검사부터 받고 한의원 가는 게 더 낫겠다 싶으면 그때 가. 저희 고집에 엄마는 결국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렇게 엄마가 검사 받는 걸 기다리는데 남편한테도 시어머니한테도 섭섭함이 올라오더라고요. 전에 시어머니가 맹장수술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엄마가 매일 가서 손수 식사도 챙겨주시고 위로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남편한테도 항상 잘하셨고요. 때마다 철마다 남편 먹이라며 좋은 걸 얼마나 해주셨는지 몰라요. 제가 남편 한의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도 의사 같은 사람들이 자기 몸 더 못 돌본다며 저한테도 잘하라고 하셨죠. 그런데
전날 엄마가 안 좋아서 병원 검사하러 간다고 해도 남편은 흘려듣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얼마 전에 친구 모임을 엄마 식당에서 거의 공짜로 했으면서 전화 한 번이 없었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당연하다는 듯 받아먹고 우리 엄마한텐 잎싹 씻는 거야 뭐야. 라며 혼자 불평을 해댔지만 엄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도 저는 남편한테 엄마가 검사를 받고 왔다고 했죠. 의사가 MRI까지 찍었는데 걱정이라고요. 뭐 의사들은 원래 그래. 과장해서 검사도 많이 하고. 나 졸려. 들어가서 잘래. 아침에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만 해줘. 아니 진짜 이럴 거야? 엄마가 아프다는데 그렇게밖에 말 못해? 당신 엄마였어도 이럴 거야? 깜짝이야. 아직 검사 결과 나온 것도 아닌데 뭘 그래. 그럼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맥을 짚어본 것도 아닌데 무슨 일인지 알기나 하냐고. 뭐가 나와야 말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럼 당신이 엄마 식당이라도 가서 맥 짚어주지 그랬어. 내가 엄마 몸이 안 좋은 것 같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병원 비우는 게 무슨 애들 장난인 줄 알아? 좀 그만해라. 피곤해 죽겠는데. 라며 방문을 탕 닫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서운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어린 딸아이도 외할머니 많이 아프냐고 걱정을 하는데 그렇게 자기한테 정성을 쏟은 장모한테 참 냉정하기 그지없더라고요. 저 혼자 애를 태우며 검사 결과가 좋기만을 빌고 또 빌어야 했어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게 엄마는 위암 3기 진단을 받으셨고 수술 날짜를 잡게 됐죠. 엄마한테는 양성 종양을 떼어내는 수술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상기니까 수술 후 항암 치료 잘 받고 관리 잘하면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요. 내가 이렇게 입원하고 식당 오래 비우면 안 되는데 어떡하냐? 이 수술 꼭 받아야 되는 거니? 양성은 안 받아도 된다던데. 수술 받는 게 훨씬 좋대. 식당은 걱정하지 마. 수진이 유치원 가서 종일반 있을 거니까 내가 잘 챙길게.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억지로 참으며 엄마를 안심시켰어요. 엄마가 수술을 받는 동안에도 남편이나 시어머니는 연락도 없더군요. 속으로 괘씸해서 너무 분이 다 났어요. 하지만 그런 걸 신경 쓸 때가 아니었죠. 의사가 종양을 제거하기는 했지만 항암 치료하며 경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더군요. 희망적인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불안하기는 했지만 항암 주사도 맞고 방사선 치료도 하고 몸 관리 잘해서 꼭 낫게 할 거라고 굳게 다짐했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연락해서 엄마 수술 결과만 간략하게 알렸어요. 그때까지 찾아오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은 접어두었죠.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엄마 입원 첫날 제가 식당 바쁜 시간이 지나고 병원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와 있더라고요. 아우, 사돈한테 죄송해서 어떡해요. 이렇게 일부러 오셔서 제 간병만 하고 계시니 어쩔 줄 모르겠네요.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잖아요. 나도 그렇고 현진의 어머니도 혼자고 누구 있자 한다고요. 애들이야 지들끼리 잘 살면 되는 거고 저희는 저희끼리 챙겨야죠. 라는데 그동안 섭섭했던 감정들이 한 번에 풀리더라고요. 예, 내가 좀 바빠서 일찍 못 와봤다. 섭섭했지?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생활이 있는데 그럴 수 있죠. 내가 니네 어머니 퇴원 때까지 잘 돌볼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식당 일에 신경 써. 수진이도 잘 챙기고. 어떻게 그래요. 제가 딸인데 저도 와봐야죠. 내가 아까 한 말 뭘로 들었어. 나도 네 엄마 처지 잘 이해해. 이런 건 내가 너보다 더 잘할 거다. 참, 이따 한수도 와본다고 했다. 먼저 나서서 엄마 간병을 해주는데 솔직히 너무 고맙더라고요. 남편도 퇴근 후에 들러서 한참 있다가 저와 같이 집에 왔고요. 오늘 너무 고마워. 내가 당신 마음을 잘 몰랐나 봐. 내가 그랬잖아. 결과 나오고 나야 뭘 해도 할 수 있다고. 이제라도 내 진심 알았으면 됐어. 그때만 해도 남편이 저보다 훨씬 어른스럽고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 퇴원하신 엄마는 집으로 가기 전에 식당에 먼저 들리겠다고 고집하셔서 어쩔 수 없이 모시고 갔어요. 엄마는
식사하러 온 손님들 테이블마다 모자란 건 없냐며 인사를 하시고 홀과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마음이 울컥하던지요. 엄마는 식당을 확장한 뒤에 늘 앉아 계시던 카운터를 천천히 쓰다듬으시더니 집으로 가자며 밖으로 나오셔서 다시 돌아보시더라고요. 그렇게 집에 오신 엄마는 깜짝 놀랄 말을 꺼내셨어요. 식당 말이야, 이제 너랑 김서방한테 물려주려고 한다. 둘이 공동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식당을 왜 나랑 그 사람 이름으로 해? 그건 엄마 거지. 엄마가 어떻게 키운 건데. 현진아, 엄마도 내 병에 대해서 다 알아. 병원에 그렇게 있는데 내가 눈치 못 챘겠니? 아니, 그걸 어떻게... 혹시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가 얘기했어? 내가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는데 왜들 그러지 진짜? 사부인이 얘기해줬어. 내가 맞는 주사도 그렇고 진짜 양성이 맞나 했더니 위암 상기인 거 몰랐냐고 놀라시더라. 저는 너무 속이 상했어요. 어떻게 한의사 아들을 뒀다는 사람이 남이 아픈 걸 가볍게 생각하고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갔죠. 그래도 가게는 안 돼. 끝까지 엄마 거야. 그걸 왜 우리가 벌써 물려받아? 나중에 해도 되는 거잖아. 저는 펑펑 울면서 그러지 말라고 했지만 엄마의 결심은 확고했고 결국 저와 남편이 공동으로 물려받는 절차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식당에 와 있는 일이 많아지더군요. 제가 새벽에 나와 음식들을 점검하고 직원들과 조례를 끝낸 후에 엄마를 챙기러 갔다가 오후에 나오면 홀에 나와 괜한 잔소리를 하고 있더군요. 어머니, 이런 일 정도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요. 직원들도 좀 자유를 줘야 하는 거고 솔직히 어머니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얘, 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여기 우리 한수 지분 있으면 나도 사장이나 마찬가지야. 사장 어머니면 더 윗사람 아니냐? 그게 어머니 생각처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러지 마시고 들어가 계세요. 지금까지도 잘 해왔으니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너 말하는 게 좀 그렇다?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빠져라. 그런 거냐? 세상에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 원래 이런 애였니? 아주 오만방자기가 말로 할 수가 없네. 라며 손님들이 있는 데에서 소리를 질렀고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식당에 나와서 주인 행세를 했어요. 남편한테는 몇 번 말했지만 자기가 얘기해도 통하지 않는다며 나중에는 말하는 것 자체를 짜증스러워 하더라고요. 말해도 되지 않으니 저는 입을 다물게 됐죠. 그러는 사이 엄마는 호전되는 듯 하다가 상태가 나빠지셨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돌아가신 엄마를 옆에 두고 딸아이와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장례식 내내 직원들이 자진해서 돌아가면서 저와 같이 빈소를 지켜줬어요. 다들 따뜻하고 마음 넓었던 엄마를 존경한다며 저보고 힘내라고 하더군요. 저는 반쯤 넋이 나가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었는데 사실 그런 저를 지켜준 건 딸과 직원들이었지 남편과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병원에 있을 땐 한가족이라는 둥 별 얘기를 다 하더니 하루 1시간도 같이 있지 못하고 가버리는 두 사람의 태도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장례식장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었죠. 그래도 장지에는 둘 다 와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더군요. 저는 두 사람이 자꾸 붙어서 수근거리고 주변 사람들을 경계하며 따로 얘기하는 모습이 너무 수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장례를 치른 다음날 식당 직원 한 명이 급하게 저를 찾았어요. 작은 사장님, 우리 식당 팔린 거 아세요? 저희랑 라이벌이었던 프랜차이즈 식당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 식당 사들였대요. 그쪽 사람이 사장님 시어머니랑 계약했다고 해서 지금 다 난리 났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나랑 남편이 공동명의라 그럴 수 없는데? 저는 아차 하고 제 인감도장을 찾아봤더니 없어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위임을 받았다며
몰래 위임장까지 만들어 공증을 받고 제가 엄마와 딸 그리고 식당 때문에 바쁜 틈을 타서 인감도장까지 가져간 거였어요. 아니, 사실은 남편이 갖다 준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어요. 식당은 직원 말대로 아수라장이었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부랴부랴 남편 한의원에 갔더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왜 공사를 해요? 우리 남편은요? 아, 여기 한의사 사모님이세요? 공사 시작한 지 5일 됐는데 모르셨어요? 라며 공사 책임자라는 사람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보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기 그냥 진행하라고 하시는데요. 사모님은 그만 가주셔야겠어요. 라며 난처한 표정을 짓는데 어쩐지 감이 왔어요. 두 사람이 엄마 장지에서 둘만 붙어서 수군대던 게 떠올랐어요. 엄마 입원 때 갑자기 둘 다 엄마한테 들러붙어서 살갑게 굴던 게 전부 계획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둘은 계속 연락이 안 됐고 저한테는 우편으로 이혼 서류가 도착했더군요. 유명한 이혼 변호사를 내세워 제가 가정에 소홀했고 성질이 사나워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는 내용이었는데 제가 화를 좀 내고 했던 걸 언제 녹음했는지 그런 걸 다 증거로 갖고 있었더라고요. 엄마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있고 미처 집안일을 신경 못 쓴 사이에 벌어진 일이죠. 저는 저런 남자를 만난 걸 가슴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미 다 늦은 일이었어요. 더 이상 좌절하고 있을 수도 없었고요. 저는 딸아이를 아빠 없이도 잘 키워내야만 했어요. 먼저 엄마가 저에게 남기신 예금을 찾아 작은 월세방을 얻었어요.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었거든요. 아이 유치원을 옮기고 일자리를 찾고 있는데 학교 선배가 저를 불렀어요. 우리 식당에 주방 총괄할 사람이 필요한데 현진이 네가 적임자일 것 같아. 마침 네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얘기를 들어서 연락해봤는데 할 수 있겠어? 물론이죠 선배. 당장 오늘부터라도 갈 수 있어요. 네가 학교 다닐 때부터 우리 중에 조리 점수 제일 높았잖아. 음식 맛도 항상 최고였고. 솔직히 네가 호텔 같은 데로 갈 줄 알았는데 엄마 식당 돕는다길래 다들 놀랐지. 그럼 이번 주 중에 출근 시작해줘. 그 뒤로도 제가 일자리를 찾는다는 소문을 들은 몇몇 분이 연락을 더 주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며 제가 인생을 잘못 살지는 않았구나 했죠. 그리고 앞으로도 딸하고 더 잘 살아 보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제가 살면서 꼭 해야 될 일도 있었고요. 선배의 식당은 부자 동네에 있는 고급 한정식이었어요. 저는 누구보다 일찍 출근해서 모든 음식의 상태를 체크했고 새로운 음식들도 개발하는 데에 몰두했어요. 그리고 선배에게 홀에서 개선해야 될 점도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고요. 선배는 제가 하는 말을 다 잘 수용해 주었고 제가 주방 책임자가 된 후 매상이 늘고 단골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다며 좋아했어요. 내가 보너스 두둑하게 넣었으니까 수진이하고 맛있는 거 사 먹어. 너도 좋아하는 것 좀 사고. 라며 항상 저를 격려해 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와 선배는 좋은 한 팀이 되어서 식당을 키워나갔고 포장 음식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손님들 요청에 따라서 포장 판매를 시작했는데 그게 완전 대박이 났어요. 그 동네는 엄마들도 대부분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쁜 사람들이 많았고 가족에게 질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고민들이었죠. 그런데 저희 식당이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반찬부터 국찌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요리까지 판매하니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다들 음식이 떨어지기 전에 사느라 전화해서 예약 주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선배는 사업을 확장해서 다른 가게도 냈어요. 그 가게도 처음에는 제가 음식 메뉴를 선정하고 레시피를 만들었고요. 원래 한정식 가게를 주로 신경 쓰면서 다른 가게도 가끔 점검하는 식으로 일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내 사업이 커진 데는 현진이 네 공이 진짜 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지분을 주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했으면 해. 너도 수진이 여유있게 키우려면 그게 좋지 않겠어?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에 한 명은 내 진심을 알아주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선배가 지분을 나눠준 후 수중에 큰 돈이 들어왔어요. 물론 대출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계획했던 일을 실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죠. 저는 저희가 새 가게를 낼 때 알게 된 부동산 중개인한테 연락을 했어요. 땡땡 지역에 땡땡땡 건물을 매입하고 싶은데 알아봐 달라고요. 며칠 후 중개인은 전화를 해서 사장님, 안 그래도 그 건물주가 다른 데에 건물을 사고 싶어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좋은 데 알아봐 주겠다고 하며 흥정을 했어요. 사장님이 제시한 가격이면 건물 팔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수고하셨어요. 계약날까지 공들여 주시고 특히 거기 세입자들이 모르게 잘해주세요. 그리고 건물을 계약하는 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저는 건물을 사들인 후 먼저 2층에 있는 세입자와 1층 가장 큰 가게부터 관리인을 통해 나가달라고 통보했어요. 2층은 주인과 상의 없이 리모델링을 진행하면서 건물 벽을 약하게 만든 것이 문제였고 1층 가게는 위생불량으로 여러 번 걸렸던 곳이라 건물 이미지를 나쁘게 했거든요. 제가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건 그동안 계속 지켜봤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2층은 전 남편의 한의원이었고 1층 가게는 시어머니가 하는 식당이었어요. 저희 엄마 식당 며칠 나와보더니 자기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나 보더라고요. 게다가 둘 다 월세를 어찌나 밀렸던지 보증금도 거의 다 까먹고 있었어요. 둘은 관리인한테 죽어도 못 나간다고 버텼고 그래서 제가 나섰죠. 두 사람은 관리인 사무실에 들어오는 저를 보자 놀라서 입을 벌리고 말을 못하더군요. 실은 전 건물주가 이 건물을 큰 불평 없이 판 것도 이 두 사람 때문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람을 내쫓는 법이 어딨어? 네가 지금 우리한테 악감정 품고 이런 일 벌이는 거지? 천하의 못된 것? 시어머니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관리인이 들고 있던 물병을 두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확 끼얹어 버렸어요. 댁들보다 더 없이 살아도 정직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당장 비워주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예전 일까지 어떻게든 다 엮어서 둘 다 콩밥 먹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나가라고 할 때 나가세요. 제가 전혀 빈틈을 안 보이자 둘은 잘못했다고 고개를 계속 숙였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둘은 결국 포기하고 사무실을 나갔고 저는 그 둘이 가는 뒤에다가 소금을 한 바가지 부어버렸어요. 축축하게 젖은 데에다가 소금까지 맞은 두 사람은 주변에서 쳐다보자 꽁지가 빠져라 택시를 집어타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게 몇 번이나 다시 사정했지만 저는 받아주지 않았어요. 둘의 가게는 결국 정리가 됐고 저는 거기에 예전 엄마 식당에 이름을 걸고 선배와 함께 세 번째 가게를 냈어요. 선배도 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하더군요. 전 남편이 있던 그 건물을 같이 매입하고 세 번째 가게를 낸 계기로 저와 선배는 오랜 동업자에서 부부로 발전했죠. 몇 년 후에는 늦둥이 아들도 낳았고요. 지금은 딸아이는 결혼을 하고 아들은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저와 남편은 엄마 이름으로 된 식당만 두고 정리했고요. 노년은 한가롭게 살자는 게 저희 꿈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 올라가서 엄마 식당을 직접 살피긴 하지만요. 그동안 일들이 다 꿈 같지만 앞으로 또 어떤 인생이 펼쳐질지 모르죠. 그래도 이제는 무슨 일이든 다 견딜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제 얘기를 들어주신 분들도 무슨 일이든 다 잘하실 수 있기를 빌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다들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